결혼 6개월 차인 35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올해 32살이에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돈 버는 게 재밌기도 했고 결혼보다는 일만 하면서 사는 골드미스가 제겐 더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이미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였기에 남편이라는 사람 딱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남자들은 군대다 뭐다, 여자보다 사회 진출이 늦잖아요. 게다가 나이까지 저보다 어려서 남편의 경제적 능력은 저보다 한참 부족했어요. 저는 일밖에 모르고 살던 일벌레이기도 하고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나이나 경력이 비슷한 동기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제가 더 여유가 있었기에 데이트 비용의 절반 이상을 제가 냈었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만큼 제게 잘하기도 했고 사치를 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상태로 만났기에 당연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자기네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답니다. 홀어머니의 여동생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신대요.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니 벌이가 썩 괜찮지 못한 터라 자기한테 많이 손을 벌린다고 하십니다. 여동생도 아직 제대로 밥벌이를 못하는 상황이라 돈 나올 때는 자기 주머니밖에 없대요. 그래서 딱히 모아둔 돈도 없고 제게 결혼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과의 연애 시절부터 이 사람이 검소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었어요. 그 집의 가장 느낌이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듣고 좀 놀라긴 했지만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기죽지 말라고 해줬네요.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이긴 했으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제력이 고민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네 집안 재산보다 남편의 됨됨이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제가 느낀 그대로 나이에 비해서 철이 많이 들었고 어른스럽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부모님과 남편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부모님 눈에 남편이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집까지는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저 고생 안 시키겠다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네 상황을 고려해서 예단 예물 등은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다 보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과 혼수만 마련한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동안 저희 생활비는 제가 80%를 부담해왔습니다. 나머지 20%만 남편이 부담을 했어요. 남편 월급의 반은 시댁으로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 본인의 용돈과 생활비를 내고 나면 끝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곤 했고 집안일의 대부분도 남편이 했어요.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제게 잘했어요. 그때까지는 시댁과도 부딪힐 일이 없게 해줬었는데 시어머니께 오는 전화도 다 남편이 받고 끊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저를 편안하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사람이기에 그 한계가 찾아왔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터라 얼떨떨한 것도 잠시 들어오시라고 했죠. 일단 저희 집 인테리어가 많이 화려해요. 아직 애도 없어서 아기자기하고 반짝거리는 소품들도 잔뜩 갖다 놨고 제 취향대로 색감도 화려하고 그래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저희 집에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인테리어 전이라 많이 횡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죠. 두 사람은 여기저기 구경을 실컷 하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네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 집에 오는데 일이 있어야만 오냐? 근데 집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애 없을 때나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욕심냈어요. 앞으로는 조금 줄일게요.
네가 이렇게 사치스러워서야 원. 내 아들 고생길이 아주 훤하구나. 걔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쓰니? 저도 열심히 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여기서 1차 빡침. 시댁에서는 저희 집을 친정에서 해주신 걸 몰라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있죠. 아마 남편이랑 저랑 알아서 마련한 집일 줄 아실 거예요. 저희 아빠가 남편 생각해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집에 대해서 따로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애들도 성인인데 알아서 어련히 잘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구한 집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제 수입이 얼만지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린 적도 없어서 당연히 남자가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말해봤자 돈 자랑하는 모양새로만 보일 것 같고 괜히 남편 주눅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적게 벌고 남편이 벌어온 돈 사치하는 줄 착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언니는 우리 오빠 덕에 호강하네요? 여기서 2차 빡침.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죠. 자기 집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자기 오빠가 도대체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인들이 자식 돈으로 호강하니까 저도 그렇게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줄 아셨나 봐요.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남편 생각해서 참아야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결국 제3차 빡침까지 부르셨죠. 너희 아버지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니? 너희 집에서도 이렇게 흥청망청 썼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원. 어머님, 지금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건 줄 아세요? 저희 아빠 돈으로 산 집이고 남편은 몸뚱아리만 갖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 그거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갖다 쓰시잖아요. 남편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저예요. 남편이 제 돈으로 호강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를 버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 제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요. 남편이 누구 덕에 사람 대접받고 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행패를 부리시고 가정교육을 들먹거리세요. 제가 따박따박 말하니 신우는 제 말을 알아들은 눈치였어요. 놀라기도 하고 악다구니만 써대는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자기 아들 무시하냐고 소리만 지르셨어요. 그 난리통에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남편도 두 사람이 오는 건 몰랐던 모양이에요. 놀랐는지 눈이 주먹만해졌는데 상황을 바로 파악한 듯 한숨을 쉬었네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질문 세례를 퍼부으셨어요. 얘 말이 사실이니? 이 집 네가 산 거지? 얘가 거짓말한 거지? 여자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얘는 너보다 지가 더 많이 번다는데 허세 부리는 거 맞지? 남편은 체념한 듯 집 얘기부터 월급 얘기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자기는 거의 하숙생 수준의 돈만 내고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믿으시는 듯 했어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그 모습마저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이 이렇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눈물을 보이세요? 아들 월급 들어오는 족족 다 가져가셨으면서 아들이 잘 살 줄 아셨어요? 참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제가 어머님이라면 내 아들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했을 거예요.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 테니까 아들 월급으로 새 식구 오순도순 사세요. 결국 신우랑 남편이 어머님 들쳐없다시피 해서 나가고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여전히 제게 좋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남편이 부모와 동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도 알아요. 지금 이 사태가 남편 탓이 아닌 것도 알아요. 물론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했기에 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살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올까요? 제가 벌어서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돈, 그거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 식구들은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했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되겠죠.
하지만 저를 위해서 가족들과 혈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끊어야 한다면 저와 끊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전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남편 식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남편 식구들과 계속 부딪히게 될 거라는 점. 이 생각들의 끝은 이혼이었어요.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제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도 많이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금전적 상황을 몰랐으니 그랬을 수도 있다. 알게 됐으니 이제는 저희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제 생각이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하루도 안 지나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집이 너희 친정에서 해준 거든 아니든 너희가 결혼을 했으니 너희 재산 아니냐? 반은 우리 아들 건데 너더러 아껴서 살라는 게 잘못된 거냐? 이 집 저희 아빠 명의라서 이혼해도 남편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껴 살라고 걱정하시기 전에 어머님부터 아들 등골 빼먹는 거 그만하세요. 망설이던 제 마음이 그제서야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안 되겠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남편이 나를 쫓아다니며 일일이 이 사람들을 막아줄 수도 없다. 해답은 하나뿐이구나. 시어머니가 다음 날도 찾아온 걸 남편이 알고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네요. 이게 남편의 뜻이던 아니던 남편과 살면 계속 마주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결국 남편도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딸린 가족들만 아니라면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가족의 발목 잡혀 사는 걸 보니 사람 대 사람으로 안쓰러웠어요. 저희는 분쟁 없이 조용히 끝을 냈고 남편은 자기 물건들만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저희 집에 남편이 산 혼수품들도 여럿 있었는데 남편은 다 두고 몸만 나갔네요. 남편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가족이 주는 시련을 잘 이겨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골드미스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 결혼이라는 샛길로 새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요. 이게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결혼이란 걸 한번 해봤으니 결혼 못 해봐서 아쉽다는 마음은 들지 않겠죠.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